지방선거에서 11곳 승리라는 성적표를 거머쥐었지만 민주당 내 책임론 공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어제는 정말 20초 차이로 조가 불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피한 걸까요? 인사는 항상 보게 되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님께서 잠깐 어른들께 인사만 드리시겠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라 확신합니다. 네,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정말 20초를 두고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김성태 대표님, 이런 거는 보좌관들이 조금 조율을 해요? 안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이 이게 되기 전에 불편한 만남을 굳이 그 그림을 연출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측에서도 고도의 지금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선수들이 거기도 포진하고 있고, 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 주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20초 차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 이거는 상당히 이제 보좌진들 그리고 이제 당의 이제 그런 정무 라인들이 이거는 조율해서 20초의 간극을 만든 겁니다. 간극을.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뭐 정치적 행위는 지금 아직까지는 총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총리를 갖다가 저기에 이제 민주당 집권당 당대표하고 불편한 관계를 뭐 저 자리에서 연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목할 건 또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의 온도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오가고 있었지만 불과 지난 10일에는 또 행사장에서 만나서 웃으면서 정말 격한 포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친명에서는 이걸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그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이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후보들 간에 이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싸움. 예, 네.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이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위도 구성이 되었고 백서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백서나 이런 것들도 현 지도부가 그 평가위를 구성해서 만든 것이라서 그거에 대한 또 해석도 또 분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뭐 저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정청래 그 대표라든지 또는 김민석 총리라든지 송영길 의원 등이 이제 저기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그 당원들하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가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모든 후보들이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통합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전례에 따라서 이제 한 24일 경에 전준희가 구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고 하면 사퇴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제로 들어가 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그 뭐랄까요,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3번의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사실상의 경고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뿌듯해
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어제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등을 무려 11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 띄우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대통령 시계를 차고 나온 점이었습니다. 평소 이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시계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까? 일부러 차고 나와서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까? 뭐 그렇겠죠. 적어도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까지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대립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취할 거라고 봅니다. 대립하지 않는 모습을. 그때 대통령 정권을 짧다는 임기가-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조금 이제 본인으로서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해명을 하면 또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냥 패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본인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정청래 대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대통령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예. 그걸 모를 정청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당선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아마 이 메시지 전략을 끝까지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중이 어떤 건지 그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났고, 작년 전당대회 할 때하고는 당내 지형도 좀 다르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지자들의 표심에서 정청래 대표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해서 이기면 다행이겠지만 지면은 본인이 입을 타격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민주당 안팎의 관측으로는 출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이제 후보자로서 전당대회에 뛰어들지, 뭐 24일이다, 26일이다 여러 소리가 나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